많은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잠드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부터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몸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습관 성형 여정의 동반자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 관리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건강하게 먹고 싶은데 요리할 시간이 안 나요. 아무래도 20, 30대, 40대 이렇게 한창 일도 하고 혹은 육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게 많잖아요. 커리어적으로도 성장하고 싶고 일도 더 잘해내고 싶고 주변의 인정도 받고 싶고 혹은 내 아이를 좀 잘 키워내고 싶어서 그런데 몰입을 하다 보면 내 삶을 챙길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우리 채널에서 다루는 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6가지 습관 기둥, 식습관, 운동습관, 마인드 생각 습관, 수면 습관, 일 습관, 관계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겠지만 이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시작이 바로 시간 관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학생일 때보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시간 관리가 조금 더 어려워졌고 사회인일 때보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 후보다 아이를 하나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둘째를 낳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말 시간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이런저런 플래너도 써보고 유명한 위인들의 시간 관리 방법도 한번 차용해보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달았던 시간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간 관리 잘하는 법에 대한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봤을 투두 리스트 써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써서 체크하고 시각화하고 지워나가고 이렇게 해라라는 말을 되게 들어보셨을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화를 해라. 진짜 중요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해라까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잠드는 이유는 바로 그날에 진짜 중요한 목표 하나를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날은 아이한테 좋은 엄마도 되고 싶고 일도 좀 더 욕심껏 더 많이 하고 싶고 내 몸 관리도 하고 싶고 요리도 직접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오늘 아무것도 못했네?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잠든 날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이 자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일주일이나 한 달을 덩어리로 보고 하루하루의 목표, 테마를 좀 정해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월수금은 내가 조금 더 운동에 집중을 하는 날, 내 건강 관리를 챙기는 날, 그리고 주말은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 사회관계를 좀 챙기는 날, 주중은 일에 업무에 집중하는 날, 주말은 관계를 챙기는 날 혹은 건강을 챙기는 날 이렇게 그날그날의 목표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저는 오늘 일을 하다가 야근하다가 운동을 못했어요. 일을 하다가 건강하게 차려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또 오늘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게 됐어요. 막 폭식했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날 하루의 목표를 그날 시작할 때 혹은 그 전날 밤에 명확하게 오늘은 조금 더 내 건강을 챙기는 날 혹은 오늘은 좀 더 내가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움직이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너무 여러 가지 목표가 혼재되어 있었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도 집중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플래너를 쓰시든 어떤 시간 관리 방법을 쓰시든 하루에 할당된 그 노트의 페이지의 제일 윗줄에는 그날의 목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씁니다. 오늘은 꼭 인스타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꼭 잘 만들어 보겠다. 혹은 어떤 날은 아이들이랑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퀄리티 있게 보내겠다. 어떤 날은 내 몸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채워놓고 운동을 좀 챙겨야겠다. 이렇게 그날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렇게 정했으면 그 외에 다른 이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날만큼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는 거죠.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 이렇게 덩어리로 볼 거니까 다른 날 다른 중요한 가치를 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목표를 오늘 정했다고 하면 두 번째로 제가 하는 건요. 일단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날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뭐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월세도 내야 되는데 기저귀 떨어졌다. 기저귀도 사야 되는데 거래처 사장님한테 메일 보내줘야 되는데 내일 회의 준비도 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팝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브레인 덤프를 하는 거죠.
제 플래너의 가장 첫 번째 공간에는, 가장 상단의 공간에는 떠오르는 해야 될 것들을 막 그냥 적을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막 쓰고, 그렇게 써야 그것을 또 빨리 까먹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플래너 혹은 이 쓰는 행위에다가 내 제한된 기억력과 뇌 용량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외장하드 같은 개념인 거죠. 내 CPU로는 지금 당장 중요하고 해야 될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을 다 쓰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우선순위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 클러스터링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들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5대 5 법칙이라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쫙 25가지 정도를 쓴대요. 막 생각나는 거,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오늘 꼭 해야 되는 거 5가지에만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지는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정의를 한대요. 그래서 이 5가지에만 집중하게. 왜냐면 그 20가지 중에서 다 불필요한 일이겠어요? 중요한 일? 약간 중요한 일? 급해 보이는 일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 5가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 가장 나쁜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쓸데없는 일보다 더 나쁜 방해물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약간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신다고 하고,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법칙은 자기계발서 좀 보신 분들은 한번 다 보셨을 텐데, 가로축, 세로축을 중요도와 긴급도로 나눠서 해야 될 투두들을 사분면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을 좋아하는데,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한데 안 급한 일,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가지로 막 이렇게 브레인 덤핑을 했던 업무들을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서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겠죠? 이거는 3개를 넘지 않는 게 전 좋더라고요. 3개를 넘지 않는 게 좋은 이유는 아무리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아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집중해서 이걸 꼭 챙겨야겠다라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딱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챙기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만나게 되는 1대1 코칭 고객을 위해서 미리 그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아이가 아파서 오늘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든지, 오늘 해야 되는 촬영을 준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도 있어요. 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기준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정했던 그날의 테마, 그날의 목표를 가지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 급한데 중요한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삶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오늘 당장 하지 않아도 큰일 나진 않는 일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일들이 있죠. 운동, 건강하게 챙겨 먹기. 저 같은 경우는 전문 서적이나 코칭 관련된 뭔가 연구 자료들을 보고 공부하기, 지식을 쌓기, 또 제가 지난달에 했었던 그룹 코칭 세션을 개선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꼭 해 나가야 하는 커리어에서 되게 중요한 업무, 그리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기,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잘 챙기기, 막 이런 것들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할지 그 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월세날이라서 월세 보내기, 이건 지금 오늘 하루 내 목표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내 목표랑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오늘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 떨어진 기저귀 사기, 오늘 저녁에 손님 오니까 청소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한 목표와 그렇게 연관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가능하다면 위임을 하거나, 위임할 사람이 없으면 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딱 시간을 정해둬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대표적으로 SNS 보기, 인스타그램에서 둘러보기, 쇼츠 보기,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할 것 같아서 쇼핑하기, 쇼핑에서 추천 탭을 눌러가지고 필요하지 않은데 사기, 약간 심심해서 그냥 배달 앱 보면서 뭐 먹을까 스크롤하기, 이런 것들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시간 관리를 할 때 해야 될 일만 써요. 투두리스트 해야 될 일만 쓰는데 하지 않을 일을 쓰는 것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드는 효과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그 워렌 버핏도 그렇고, 하지 않을 일을 알고 이런 것들은 내가 오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거나 같이 적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지 않을 일을 같이 인지하고 적었을 때 할 일을 해내는 확률이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을 일도 그냥 그날 꼭 써요. 보통 우리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방어하는 측면에서 이걸 쓰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 관리할 때 함정에 빠지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성취지향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그런데 오늘 미팅을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그 미팅에 택시를 타려고 해가지고 가는 시간을 택시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5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는데 15분 걸리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택시 잡는데 시간 걸리죠. 그리고 내려가서 택시 타고 이런 시간도 걸리죠. 그리고 또 택시가 빨리 안 잡히면 또 그 시간도 생각해서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딱 되게 최소한으로만 시간을 잡는 거죠. 이런 오류를 단순히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뭐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잡히면 뭐 헤매기도 하고 막 그런 잡다한 여러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한 시간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해야 될 일, 투두리스트만 적고 이걸 그냥 썼으니까 이걸 잘 지우면 되지 라고 했는데 하루가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왜 오늘 하나도 못했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임박싱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타임박싱은 일론 머스크부터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만 하겠죠. 일론 머스크는 5분 단위로 타임박싱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세분화하지는 않고요. 30분 단위로 타임박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난 시간이 뭐 6시, 자는 시간이 10시라고 한다면 6시부터 10시까지의 그 시간 칸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거를 뭐 엑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구글 캘린더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날로그식으로 그냥 손으로 쓰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고 직관적이어서 이렇게 생긴 스케줄을 제가 써요. 여기 이렇게 타임박스가 딱 되어 있고 예시로 운동, 팀회의 하는 시간 타임박싱을 해둡니다. 그러면 운동에 드는 시간과 언제 할 건지 그 시간대가 그냥 체크리스트로 쓸 때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딱 박히게 되죠. 그리고 이 칸들이 다 나의 시간 자원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칸은 되게 소중하구나.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내가 지금 시간 낭비를 하게 되면 이 소중한 칸칸들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차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좀 들더라고요. 타임박싱 할 때는 당연히 아까 앞에서 화분면에 따라서 분류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 그 3가지 정도가 좋다고 했죠? 그 3가지를 제일 먼저 타임박스 안에 넣습니다. 얘네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타임박스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남은 짜투리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 내가 위임할 수 없는 꼭 해야 되는 일들 을 넣습니다. 청소하기, 장보기, 월세 내기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한번 그 타임박스대로 살았는지 내가 생각보다 너무 낙관적으로 이 업무는 이거보다 더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조금 잡았거나 이 일은 이렇게까지 많이 잡을 일이 아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잡았던 것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또 내가 진짜 중요하고 오늘 급했던 일 3가지 달성했는지 이 3가지만 리뷰를 하면 돼요. 사실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면 그 하루 시간 관리가 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 덤프 하고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업무를 우선순위화하고 타임박스에 넣어서 실제로 내가 그 업무를 하는데 드는 시간까지 고려한 하루 스케줄이 짜지고 마지막으로 리뷰하고 회고하는, 그래서 그 다음날 타임박스까지 미리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10분을 가지고 나머지 하루 23시간 50분의 그 시간을 훨씬 더 퀄리티 있게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날의 목표가 사실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우선순위화도 할 수 없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이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목표를 잡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든 좋은 습관의 사실 근간이 되는 것이 그 하루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이다 보니까 오늘 다룬 이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지만 자주 많은 시간을 쓰는 일 한 가지만 무엇이 있는지 댓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것을 인지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